이차 함수의 식과 그래프를 보는데, 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요거는 중학교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보면은, 이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인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는 게, y는 ax 제곱이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x 0 넣으면 y도 0 돼가지고 이제 원점 요렇게 이제 0,0 이게 이제 뭐가 돼? 이게 이제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점이 되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a에 따라서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 그 다음 a가 0보다 작으면은 뭐 위로 볼록,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너무 두껍다.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얘를 x축을 얼마만큼? 보세요. 요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동을 하겠지. 그랬을 때 이제 요거랑 요게 이제 뭐가 돼? 즉 여기 m,n이 새로운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된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요놈 표준형인 y는 ax제곱일 때는 요게 이제 대칭 축이지, 축. 그럼 대칭 축은 처음에 뭐였었어? 요 놈이니까 얘는 이게 대칭 축이야. 이게 대칭 축인데 대칭 축은 뭐가 돼? y축이 되겠지. 근데 y축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x는 0의 식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 요 놈이 대칭 축이 지금 요 놈이었죠. 요 놈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갔지.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칭축, 얘는 이제 뭐가 돼? x는 m.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대칭축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왼쪽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기본 꼴인 요거 y는 이러한 표준형이 있을 때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면은 어디로 볼록이에요? 어디로 볼록입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얘는 아래. 자,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볼록이야? 자, 위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이 있을 때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놈이 y는 x제곱이면은 요놈이 뭐가 돼? 요놈이 y는 뭐 이게 뭐야? y는 이게 4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펑퍼지막 요렇게도 하나 더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y는 뭐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봤을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봤을 때 여기 있는 4나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있어? 2분의 1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4, 1, 2처럼 절대값이 4가 가장 크지? 그랬더니 그래프가 가장 어때? 이게 폭이 가장 좁지, 그지? 폭이 좁으면서 무슨 축에? y축에 가깝다는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음수가 되면 이제 위로 볼록일 텐데, 위로 볼록일 때는 마찬가지로 뭘 씌워가지고 절대값을 썼을 때, 절대값이 되겠죠. 절대값을 썼을 때 그 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즉 얄쌍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점의 좌표는 보면 되겠지? 누구야? 여기 있는 이 m하고 n. 이거 잘 봐야 돼.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m,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m, n. 그럼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 써줘? x는 하고 중요한 거 꼭지점에 x좌표를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 아이고. 요걸 데려와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m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한 게 이런 게 있다. y는 2에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라고 할 때 얘의 꼭지점은 뭐가 돼? 3,1이 되는 거죠. 요 마이너스 원래 있어야 되고 요 3하고 1만이 꼭점이야.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누구 써주면 돼? 꼭지점의 x좌표인 요 3만 써주면 된다. 이게 축의 방정식 축방이라고 하죠. 축방.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표준화했더니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때는 꼭지점은 뭐라고 해줘야 돼? 요거 그대로 플러스 1이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야. 이게 원래 뭐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로 상상을 해서
꼭지점은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잊으면 안 돼. 요거 꼭 기억을 해도. 자,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이제 표준형을 앞에서 했어.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꼭지점이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 그지? 여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냥 7랄레 8랄레처럼 내린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된 경우가 있어.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눈에 꼭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표준화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대. 이 공식을 우리 외우는 사람은 없지, 그지? 자,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봅시다. 요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표준화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거 꼭지점의 좌표,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뭐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어차피 꼭점의 x좌표가 대칭축의 x는 어쩌구니까 이거 다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공식처럼 외우면 좋겠어. 뭐에 대해서? 자, x제곱의 개수 a와 x의 개수 b와 상수항 c에 대해서 이것을 표준화해보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꼭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점의 x좌표, 이건 볼 필요 없고, 대칭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쓰고 2a분의 b.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은 어차피 x에다 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c만 남겠죠. 그래서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의 교점 보면은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뭐냐면은 y값이 0이 될 때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 보세요. 요 식에서 여기다 이제 y에다 0을 딱 박아주면 이게 뭐가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지? 그때 0이 되게 아니라 x값이 그때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로 생각하냐면은 2차 방정식의 해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 요걸로 이제 상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만 해볼게. 자, 요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문제에 나온 건데 선생님이 잠깐 미리 따왔어.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지. 얘를 이제 표준화 해줄 겁니다. 그럴 때는 y는 하고 처음에 할 게 2차의 개수로 묶어야겠지. 근데 얘는 1이니까 굳이 뭐 묶을 필요, 이제 1이 묶였다고 상상을 하고 가려 걸고, x제곱 빼기 4x 해주고, 자, 3은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 한 다음에 안에 걸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4, 이거의 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걸 제곱하게 되면 얼마다? 4. 4를 여기다 넣었다가 뺐다가 왜 우리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럼 요만큼이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어떻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4가 나가야겠지, 그지?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원래 개수 얘랑 곱해서 나가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1이니까 곱하나 말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4로 홀랑 나가겠죠. 나가면 이제 누구랑 얘랑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럼 표준화 했으면은 이제 각각 써보자, 여기서.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요거 2, 마이너스 1이 꼭점이 되겠죠? 자, 요거 2, 마이너스 1 이게 꼭점이야. 그럼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 써주고. 자, 대칭축은 항상 뭐였어? x든 하고 꼭지점에 무슨 좌표? 요 x좌표를 써주면 됐지. 요 2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 물어봤는데 우리 y절편부터 가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다 x에다 0을 넣어주면은 y값 뭐만 남아? 3만 남죠. 그래서 y절편은 뭐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x절편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x절편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야. 그럼 얘를 뭐로 생각하자겠어? 2차 방정식 형태로 생각을 하자고 했죠. 그럼 2차 방정식이면은 이 y에다 0을 박아 놓는 거야. 그럼 걔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뭐다? 0 이렇게 돼. 그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해를 구해주면 그것이 곧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즉 x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xx 3 하나 마이너스에서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얼마? 3.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구해준 x 값이 2라고 이제 3이니까 x절편은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1과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막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일 때 AB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를 그냥 밑에 것처럼 먼저 한번 해볼게. 얘를 먼저 요 놈을 표준화를 한번 해보면은 y는 해놓고 2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로 묶어줘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어줬더니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 4a를 마이너스 1로 묶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x를 써줘야 돼. 이렇게 보이죠? 그래야지만 얘랑 분배했을 때 플러스 4ax가 되거든. 그 다음 뒤에 건더기는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잠깐 해놓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를 완전 제곱식하기 위해서 요 2a의 반 얼마야? a지, 그치? 그 a를 제곱하면은 그대로 a제곱이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됐지?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 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얘랑 곱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얼마로 나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 제곱 곱해서 얼마로? 2a 제곱으로 나가겠네.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동류항이니까 정리해 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준화 끝난 상태에서 꼭점 누가 돼? 요거랑 요게 꼭점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은 이제 꼭지점은 뭐가 되겠냐? 꼭점은 a, 얼마?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요게 이제 꼭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 주어진 꼭점이 4, 마이너스 7이라며. 그래서 요거랑 요것이 각각 얼마랑 얼마가 돼? 얘가 4고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럼 다 됐지 뭘. 그래서 a 값이 4라는 거 알았어. 그럼 4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뭐가 되냐 이거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넣었다가 쳐서 4, 4, 16 마이너스 16이네. 그죠? 그게 마이너스 7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호를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부호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b제곱 플러스 6b가 되고, 넘어가면서 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9가 되는 는영이야. 어랍 얘는 뭐야? b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0 되니까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a는 4하고 b는 마이너스 3. 물어본 a 곱하기 b는 3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표준화하는 거 잠깐 보여줬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가 있었는데, 자, 이차 함수의 표준형, 일반형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써보자. y는 여기다 쓰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게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었죠. 그 상태에서 자, a가 의미하는 건 뭐다?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떨 때? a 값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는 a 값이 어떨 때? a 값이 어떨 때지? a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볼록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의 위치, 우리가 대칭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 이것 좀 외워도. 그러면 대칭 축은 우리가 이제 그거 보는 거야. 우리 좌동 우위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자, 좌동 우위 요런 말을 써줘. 자, 요게 이제 좌동 우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차 함수 아까 위에 있는 이차 함수 누구였냐? 요놈 있었지. 요놈 이게 될까? 오케이. 이차 함수 이렇게 있었지. 이차 함수 여기에서 얘를 봤을 때 누구랑 누구를 성질을 보는가 하면 A하고 B하고의 이제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를. 그러면은 대칭 축의 위치를 봤을 때 보세요. 대칭 축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있지. 그지? 그럼 대칭 축이 Y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대칭 축이 Y를 이걸 뭐로 보자?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칭 축이 왼쪽에 있다. 대칭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동. A랑 B랑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A랑 B랑 곱한 값이 0보다 똑같아야 돼. 부호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Y축 기준으로 보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지. 그지? 그때는 어떻다?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A랑 B랑 곱한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했었어. 좌동 우위라고 해가지고 대칭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동, A랑 B랑 부호가 똑같아서 곱한 값이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기준 Y보다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우이, 뭐 다를 이자를 써서 A랑 B랑 부호가 달라서 곱한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y축과의 위치가 c의 부호다. 여기 봐봐. c라는 것은 x에다 0 넣으면 y 값이기 때문에 이 c가 뭐가 돼? 이게 y 절편이 되는 거냐. 요게 요 상태에서는 y 절편 값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y 절편 여기지. 그지? 그럼 얘는 c 값이 0보다 어때? 큰 거고, c자가 좀 시원찮네. 다시 예쁘게. 자, c 값이 0보다 큰 거고, 요는 여기 y축 여기잖아.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이때는 c 값이 0보다 어떤 거고? 작은 거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자, 여기에 요 그래프를 보고서 A, B, C의 부호를 상상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우선 그래프가 어때?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A 값은 0보다 어때? 작은 거 알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대칭 축을 한번 볼게요. 대칭 축을 보면은 요 놈이 대칭 축이잖아. 야, 대칭 축 너무 두꺼워. 대칭 축은 그냥 이걸로 하자. 대칭 축은 요 놈이 대칭 축이라 해봅시다. 요게 대칭 축인데 얘는 y축 기준으로 뭐야? 오른쪽에 있지? 그럼 우2가 되는 거야. 우2. 그럼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b의 부호는 a하고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다르다. 그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근데 a가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b는 0보다 어때야 돼? 큰 양수가 되겠지. 다르니까. 그 다음에 c. 세 번째는 c는 뭐야? c는 y절편인데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어떤 양수지. 그래서 c 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그럼 뭐 하나씩 볼까? a 곱하기 b는 어때? a랑 b가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곱한 값은 0보다 작다. 맞죠? b랑 c랑은 부호가 어때? 똑같으니까 곱한 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은 요런 걸 보는 거예요. 요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놈이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겠냐를 상상을 해봤더니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상상을 해봤더니 x에다 뭐 넣어주면 되겠어? 1을 넣어주면 되겠지. 1. 자, 보세요. 요 y를 잠깐 fx라고 한다면은 요 x 자리에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f1은 여기다 다 1 넣어주면은 그냥 뭐가 돼? 예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 그지? 즉 얘랑 어때?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1은 대충 어디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은 요 1이 여기 있겠지. 그지?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갔더니 어디야?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야. 그러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 어때?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네 번째 요거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fx를 요거라고 했을 때 x에다 뭐 넣어주면 되겠어? 그렇지. 2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f2를 한번 넣어봐. 그럼 2를 여기다가 송송송 넣어주면은 2를 제곱해서 4가 돼서 얘는 4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2 넣어주니까 얘는 얼마가 돼? 2b 더하기 c가 되겠네. 요거랑 똑같이 나오지. 근데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요게 2,0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2,0.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것도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가 조금 이상하지. 그지? 다섯 번째는 과연 여기다 어떻게 넣어줘야지 이게 만들어지겠냐를 상상해 보니까, 자, x에다가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아마도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4분의 1a가 되고, 그 다음에 요 y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될 거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쌤이 요거를 다 뭐로 묶을 거냐면 4분의 1로 묶어보자. 그럼 4분의 1로 쌍 묶어주면 앞에는 이제 a가 되는 거지.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요거 되려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2b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1하고 얘랑 곱해서 플러스 c가 되려면은 여기에 4c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상이 되나?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뭐냐? a 빼기 2b 더하기 c, 4c. 요게 이제 딱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충 어디냐? 요 정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띠용해서 함수값은 여기 양수네. 양수. 그지? 오케이? 이게 0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단 얘기야. 그지? 그럼 어차피 이게 0보다 크단 얘기지? 그럼 4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얘도 뭐가 된다? 얘도 양수였단 얘기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것도 나가리 틀렸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식과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방법, 여기 보세요. 이차함수식을 구할 때는 이런 게 있어. 이차함수식을 구하기,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차함수식 구하기, 꼭지점의 좌표가 m,n이 주어질 때, 그럼 이차함수를 대충 이렇게 써줍니다. 우선 2차항의 개수는 몰라. 그래서 그냥 모를 때는 잠깐 2차항의 개수 a라고 쓰고, 꼭점이 m,n이니까 x-m하고, 아이고, 꼭점이지? 그럼 이거 제곱을 써줘야겠다. x-m의 제곱 더하기 얼마? n. 이렇게. 그럼 꼭점 여기 m,n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꼭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 한 점 주어지면은 이 a 값을 찾아가지고 2차식을 찾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요게 주어졌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때 2차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써줘요. y는 하고 2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알파, 0과 베타, 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져오는 2차 함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x는 m에서 x축에 접한다. 그럼 x는 m에서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이런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m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x축에 접한다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모양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도, 그지? 그럼 어차피 이것으로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꼭지점이 뭐다? m,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한 것처럼 그때 꼭점이 m,0이니까 이 n이 뭐가 돼? n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써주면 어떻게 써주면 될까? y는 a에 x-m의 제곱 플러스 0이 되겠지. 근데 0은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아이고, 왜 갑자기 움직여?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0은 살짝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점이 주어질 때는 답 없어. 그냥 노가다를 해줘야 돼. 세 점이 주어지면은 2차 함수의 일반형인 y는 ax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a, b, c 세 개니까 그 a, b, c 요거를 찾아가지고 넣어서 식을 완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세 개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 얼마다? 축의 방정식이 1이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럼 우선은 뭐 구하라고 했지만,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 2차 함수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었어. 그럼 우리 이거 있었지? 꼭지점이 뭐예요? 꼭점이 m,n이면은 축의 방정식이 뭐였었어? x는 m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이제 축의 방정식 x는 1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 요 값이 이제 뭐가 되겠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 1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함수를 추정을 해보면은 y는 2차 항에서 아직 모르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꼭지점의 x좌표 1이었죠? 그럼 1 써주고 그거의 제곱 더하기 꼭점의 y좌표 모르니까 요 n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몰라? a하고 n하고 두 개를 모르지, 그지? 근데 몇 개 점이 주어졌어? 두 점을 뭐 한다고 했어? 야, 여기 써있다. 지난다라고 할 때는 뭐 해주는 거야? 대입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서 여기 있는 a 값과 n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각각 마이너스 1,0 넣어주면은 y에다 0 넣어주고 x에다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겠죠? 얘는 4a 더하기 n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넣어주면은 y에다 마이너스 5 넣어주고 x에다 4 넣어주면은 3의 제곱 9네. 얘는 이제 9a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니은 이렇게 해놓고 자 빼기 해줄 거야. 우리는 똑똑하니까 아래 거에서 그냥 위 걸 빼자.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은 보세요. 마이너스 5 빼기 0이니까 얼마가 돼?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9a 빼기 4a 하니까 얼마가 돼? 그대로 5a가 되고, 자 n 빼기 n 하니까 없어지지? 됐다.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n 값은 얼마가 돼?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했어. 그 2차 함수식은 뭐였거나 a가 얼마야? 1 생략하고 x-1의 제곱 플러스 n 값이 얼마였다? 4.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거 뭐냐면 그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뭐야? y절편을 물어본 거지. y절편을 찾아가지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x에다 뭐 넣어줘? x가 0일 때잖아. 그럼 x에다가 0을 홀랑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얼마가 돼? 그냥 y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0, 얼마? 3.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냅시다. 이번에는 x축과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온 건데 선생님이 좀 어려워할까봐 예제를 몇 개 보여주는 거야. 그 개념 문제인가 있어. 두 점, 요거랑 요거를 지나고 x축과 그 다음에 요 점을 또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딨냐 요거 두 번째 거이지.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에 대한 그런 예제야. 그럼 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그 2차 함수식은 y는 쓰고 2차 항에서 아직 모르는 상태 a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을 지나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3, 0을 지나면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 3 넣었을 때 0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넣을 때 0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만 찾아야 돼? 스몰 a 값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뭐가 주어졌어? 이 점을 뭐 한다고 했어요? 지난다 라고 했지. 그럼 지난다 라고 할 땐 뭐 해준다? 대입을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자 6은 y에다가 1은 x에다가 넣어주면은 y는 얼마냐? 6은 자 a에 각각 여기다 1 넣어주고 1 넣어주면 얼마? 1 넣어주니까 이건 3되네. 써볼게. 3이고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2차식은 요거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준 게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를 뭐 옳은 것은 선택하는 거지만 그냥 구하라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 그럼 이제 풀어 한번 줄까? 그럼 풀어주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지, 그지? 근데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까 여기 있었지? 그럼 마이너스 하나씩 숑숑숑숑 곱해주면은 우리가 찾는 2차 함수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요렇게 우리가 2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한 노가다 문제 세 점 요렇게 세 점이 요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봐라. 이건 그냥 다 넣어줘야 돼. 그럼 넣어볼게요. 예쁜 손으로.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라고 하고 처음에 00을 넣어주면은 0, 0, 0 어라? c가 0이 되네. 그죠? 그럼 0은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c는 0이다 라고 알았으니까 이거 버리고 그럼 이제 A, B 두 개 남으면 요거 2, 3만 가지고 이제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넣어주면은 Y에다 7 넣어주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상상이 되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A만 남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B 되고 그럼 A 뭐가 되냐? A 왜 안 나와? 자 A 빼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다 5를 넣었어. 5, 25A가 되겠죠? 자, 25A가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5 넣었으니까 얼마? X에다 5 넣었으니까 얼마야 이거? 5B가 되나? 확인. 여기다 5 넣어줘서 이렇게 되고 5 넣어줘서 이렇게 되고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한 번만 다시 쓰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할게요. 어이씨 왜 안 눌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제 A 빼기 B가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고 얘는 뭐로 나눠줄까? 5로 나누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할게요. 더하면은 a랑 5a 더해서 얼마가 돼? 더하니까 6a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b는 없어지겠죠? 자, 7하고 1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얼마? 6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a 값이 1이야. 여기다 딱 1 넣었어. 그럼 이제 여기 1에서 빼기 b 한 게 7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어? b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나? 맞지? 1 마이너스 b가 7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b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니까 6 그럼 마이너스 b가 6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a가 1, b가 마이너스 6, c가 0 해서 우리가 물어본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얼마가 돼? 3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나? 이건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냥 빨리 할게. 봐봐. 보면은 이야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대칭을 이용하는 건데
fx가 이렇게 1차식 2x-1과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이걸 원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뭐 그려져 있어.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우리 이렇게 볼 거야. 얘는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x한테만 절대값이 돼 있대. 그치? 여기 보세요. 원래 요게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요게 이제 각각 fx가 요거였고 fx가 요거였어. 그지? 근데 x한테만 절대값을 줬대.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값 x로 요거랑 요거에다가 각각 절대값 x로 이렇게 바꿔놓은 걸 해준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식이 요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지? 그럼 그때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x한테만 절대값이 돼 있을 때는 이제 왼쪽 보세요. 이렇게 x가 0보다 큰 것만 남기고 지우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 이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큰 것만 남긴다고.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가 되겠냐면 여기. 아이고 이게 보이나? 좀 두껍게 갈까? 여기랑 요거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응? 요거만 남기고 걔네들을 어떻게 해준다? x축, y축에 대칭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x에만 절대값에 있을 때는 그 y를 기준으로 x가 양수인 부분만 이거만 남겨놓는 거야. 남겨놓고 그거를 y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또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나? 알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남은 상태에서 각각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게 이렇게 요거를 한 번 더 요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W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있을 때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부분만 남겨주는 거 이렇게 y 양수인 부분은 요거 y가 양수인 부분은 요것만 남겨주는 거야. 요걸 남겨주고 그거를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 x축 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내려오겠지. 요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요거랑 요게 있었는데 요걸 기준으로 요게 기준이잖아. 그지? 요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여기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x에도 절대값이 되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사분면 거만 우선 골라놓는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일사분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이렇게 골라놔. 이렇게 골라놓고 그놈을 각각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봐봐.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돼. 그러면 그래프가 요 놈을 y축의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고, 자 얘를 이제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요거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아까 여기서 일사분면에 있는 라인인 요거랑 요거만 남겨놨지, 그지? 요거를 y축 대칭 이동하면은 그 그림이 요거랑 요거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그림이 요거랑 요거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은 그림이 요거랑 요게 돼가지고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가장 많이 나오지. 저 마지막 겁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해도 요것만이 아니고, 자 오른쪽 전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값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오른쪽 전체에 절대값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있을 때 그래프상에서 뭐를 x축 밑에 있는 거 있지? x축 밑에 있는 거, 요 x축 밑에 있는 거, 요것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축에 대해 대칭해서 뒤집어 올리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를 올렸지 위로, 요거를 x축에 대해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요거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요거는 원래 있었고 요걸 뒤집어 올리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요거에다가 뒤집어 올린 게 이렇게 올라온 거지. 오케이? 자, 뒤집어 올려서 올라온 게 요거랑 누가 돼? 요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거는 좀 어려웠지? 뭐 이런 게 있어.
절대값이 포함되는 경우는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떠들면은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자? 어떻게 하자? y축을 기준으로 x가 양수인 것만 먼저 골라놓고 그걸 다시 뭐해? y축에 대칭 이동해주고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만 골라놓고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y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일사분면값만 선택하라고 걔네들을 각각 x축, y축 원점에 대칭 이동하고 마지막 게 가장 쉬운데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x축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 뒤집어 올리자.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올려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지만 이차함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